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 찍는 이 시점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전부 장마철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요. 서울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침엔 많이 왔는데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좀 비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장마철에 큰 피해 없으시길 기원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공부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면은 이제 52장인데 소는 인간의 편의품이라고 돼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냐면 인간 이외에는 인격이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인격 자체가 사람 인자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왜 동물들이라고 슬픔과 기쁨을 안 느낀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27페이지에 보게 되면 돼지가 기계로 취급되고 닭과 칠면조가 비만한 불임 동물이 되었다면 소는 편의품이 되었다. 먹는 부분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나눈 하나의 덩어리가 된 것이다. 소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 닭은 어땠습니까? 닭은 그냥 닭이었죠. 지금은 번식용 닭과 우리가 사람들이 먹는 그 닭으로 다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로이어라고도 부르고 뭐 해서 그렇게 철저히 분리를 했다는 거죠. 되게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여기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놓은 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가죽은 구두, 가방, 지갑을 만드는 데 쓰인다. 깃털은 붓을 만들고 나머지 부의 털은 가구나 바이올린 줄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뼈로는 칼 손잡이를 만들고 발굽으로는 사탕과 디저트와 화장품에 들어가는 젤라틴을 만든다. 사진 필름이나 풀을 만들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내장과 호르몬 분비선에서는 부신피질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타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얻고 화학적으로 변형시켜서 타이업 과열을 방지하는 제품을 만들기도 한다. 지방은 비누, 껌, 사탕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이제 소가 사실 소가 아니란 얘기죠. 생명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젖소수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우유 생산량은 40%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런 모순된 상황의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젖소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이 2배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고 낙농업계에서 젖소들의 우유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뿐이다. 그게 뭘까요? 에스트로겐이죠. 성장 호르몬을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자랄 땐 소 한 마리가 3리터의 우유를 생산했답니다. 근데 요즘은 30리터를 생산한답니다. 이게 뭐 저도 이 자료가 한 뭐 10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더 얼마나 생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229페이지에 되게 이제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있었던 얘기인데, 같은 해 CDC는, 그러니까 2004년도 CDC는 식중독과 싸우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면서 햄버거 하나에 수백에서 수천 마리에서 나온 고기가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실로 경악할 만한 수치다. 그런 햄버거 패티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더욱 당황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마리의 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2마리, 3마리 뭐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소로만 만든다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아주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하여간 그렇다라는 거죠. 되게 슬픈 거죠. 그래서 햄버거를 많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전자 변형 젖소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프랑스의 생명공학 연구단지 제노폴의 한 연구원은 우유에 함유된 항생제 성분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포도상규군의 돌연변이 형태가 나타나는 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유를 먹음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항생제 성분이나 성장 호르몬 성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이미 근데 이제 유전자 변형 줬어도 우리 식탁에 와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죠. 앞에서 지난 시간에 라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라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 돼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가축들이 쌓은 분변을 모아두는 그냥 구덩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그냥 거기다 다 그냥 쓸어 넣어 놓거든요. 그 얘기가 또 231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거대한 라군, 돼지 배설물 구덩이에 진짜 문제는 배설물이 아니라 거기에 분홍빛의 걸쭉한 유독 액체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 액체는 일산화탄소, 인산염, 시아나물, 황화수소, 메탄, 암모니아, 질소 등 유독물질 덩어리며 살모넬라균 같은 병원성 세균까지 우글거린다. 라군의 내용물의 1g에는 대장균 박테리아가 최대 1억 마리까지 산다. 이 박테리아들이 식수에 흘러들어가면 콜레라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뭐 라군 같은 그런 그 구덩이를 만들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간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돼 있고, 이게 축산업, 그러니까 돼지들이 사는 우리 뒤쪽에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냥 땅을 파놓고 이렇게 묻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과연 이 돼지들이나 소들한테 영향을 안 미칠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래서 이제 54장이 되면서 인간 광우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235페이지. 근데 이제 심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 뭐, 수프 속에는 도축장에서 도축된 가축의 부산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수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화장품의 재료, 뭐 비누,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뭐 소의 내장, 껍질, 뭐 다 집어넣고 끓이는 겁니다. 이 수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프 속에는 도축장에서 도축된 가축의 부산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감자를 튀기고 남은 기름이나 음식 찌꺼기 등 지방이 수리터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에서 팔다 남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도 들어간다. 작업을 빨리 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포장이나 스티로폼 그릇도 제거하지 않은 채 분쇄기에 그대로 집어넣는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동물보호소나 동물병원에서 온 초록색 비닐봉투도 던져 넣는다. 그 안에는 안락사한 개와 고양이의 사체가 들어있다. 미국에서 매년 안락사 당하는 600에서 70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 중 일부가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 이게 다일까? 아니다. 수프 제조법은 도로에서 차에 깔려 죽은 여러 종류의 동물 사체까지 넣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마지막 양념으로 가금류 퇴비가 있다. 10년 전부터 닭 사육장 바닥에 쌓여있는 배설물과 깃털까지 모아서 렌더링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육하는 닭 83%가 식중독균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매우 위험하다. 이걸로 뭘 만든다고요? 이렇게 숲을 끓여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 동물성 지방으로 립스틱, 데오도란트, 비누를 만든다. 지방을 걷어낸 나머지 부분은 건조되어 다시 또 분쇄기로 통과한 다음 가루로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풍부한 이 회색 가루는 공장형 축산 방식으로 키우는 가축들의 사료에 영양 보충용으로 첨가된다라고 됐어요. 이걸 또 먹는 거죠. 소들이 소 내장을 먹는 거죠. 그걸 육골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인종이 아니고 식우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 고기들을 그런 소고기로 만든 것들을 또 패티를 만드는 거고요.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또 238페이지에 단백질 수프에 들어가는 재료 중 빼먹은 것이 있다. 수의사들은 동물들을 안락사시킬 때 펜토바르비탈 나트륨을 주사하는데 이 약물은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또 동물보호에서 오는 사체 중 대부분은 딘필레이트 성분의 목걸이형 벼룩, 기생충 구제약을 건체 들어온다. 이 살충제 성분 역시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수프를 만드는데 이런 거 다 집어넣는다라는 얘기죠. 한꺼번에 인력이 또 부족하고 하니까. 그래서
역겹고 독성에 관한 단백질 가루의 성분은 장차 99% 햄버거가 될 소들의 사료이기 때문에 이 독은 우리 위장 깊숙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햄버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죠. 뭐 우리나라 업체가 그런다라는 게 아니고 미국의 햄버거 회사들이 그런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55장에 가면 매일 미국인 20만 명이 식중독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또 뭐 대장균 5157 얘기가 또 나오는데 대장균 5157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치사율도 높고. 근데 이 대장균은 돼지나 소, 특히 젖소의 내장에서 자란다. 젖소들은 4에서 5년쯤 우유지 않은 일에 혹사당한 후 햄버거 빵 사이에 끼우는 다진 쇠고기 신세가 된다. 그거를 먹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게 냉동돼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 생일 파티에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엄마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는 거죠. 247페이지에 비열 처리 살균의 음모 그래갖고 이제 57장이 되는데 방사선 비열 처리 살균의 음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도축장에서 소 내장에 남아있는 균이 사체의 다른 부분과 접촉하여 고기가 오염된다. 그러나 축산업자들은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무조건 소비자 탓만 한다. 소비자들이 식중독이 걸리는 건 음식을 제대로 익히지 않아서 그렇고 더러운 칼로 날고기를 자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방사선 조사법이란 다양한 식품의 전리 방사선, 이온화 방사선 물질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X선, 감마선 이런 걸 쐬는 거예요. 저 미생물을 죽이는 방식이다. 농식품 업계에서는 이 방식을 가리켜 이온화하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며 비열 처리 살균이라는 용어도 쓴다. 사람들에게 유연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다. 방사선 조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음식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는 방사선 조사를 하는데 그걸 비열 처리 살균이라고 표시를 한답니다. 요즘 시끌시끌하게 되는 게 뭐예요? 일본에서 방사능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금 한 가마니가 지금 9만 원까지인가, 6만 원인가 9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음식에 비열 처리라고 방사능 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판매를 하면 사 드시겠습니까? 안 사 드시겠죠. 그래서 비열 처리라고 처리를 한다는 거죠. 표시를 한다는 거죠. 육류의 방사능을 쬐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 제품의 성질 자체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사능에 관한 독립정보연구위원회 롤랑 데보르드 연구원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음식은 이미 죽은 것이다. 조직은 산산조각나고 DNA는 파괴된다고 밝혔다. 방사선을 쬐인 식품은 아미노산, 엽산, 비타민 A, 비타민 B1, B6, B12, C,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PP가 보통 식품보다 부족하다. 이런 방사선을 쬐는 시간과 강도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식품은 최대 80%까지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한다. 이걸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의 입에 넣는 거죠.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방사선을 많이 쬐는 식품 중 하나인 닭을 방사선에 통과시키면 화학적 재결합이 일어나 새로운 분자가 생겨난다. 비계 같은 지방질의 방사선을 쬐면 여러 연구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명된 시클로부탄이 발생한다. 그 살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 닭가슴살 같은 거 많이 먹죠. 그래서 이제 58장에 맨 여기 서두에 그 케빈이라는 아이가 먹은 지 3일 만에 아주 해다가 죽은 얘기로 이 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8장에는 케빈의 죽음을 부른 기체라고 해가지고요. 육즙강화 육류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판매를 하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판매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더 맛있는 고기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포장하기 전에 고기를 소금과 인산염을 섞은 물에 담가서 인위적으로 무게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무게가 평균 12%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소금물을 10%쯤 먹은 고기를 사는 것이다. 육류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니 소금물 처리를 한다고 변명한다. 평균적으로 소비자의 65%에서 70%가 육즙 강화 고기를 좋아한다. 더 연하고 육즙이 풍부하니 마르다. 이는 고기 자체의 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소금과 인산염이 육즙을 밖으로 끌어내어 입에서 더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즉 짭짤한 소금 맛이 미각을 충족시켰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와, 육즙 진짜 죽인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케빈을 죽게 한 그 기체라는 게 일산화탄소인데, 기체 처리법은 두 가지 커다란 장점이 있다. 첫째, 고기의 유통기한을 엄청나게 늘린다. 기체 처리를 하지 않은 고기는 기껏해야 4, 5일이면 진열돼서 사라져야 하는데 기체 처리를 하면 2주까지 멀쩡하다. 둘째, 기체가 고기 표면에 닿으면 화학작용이 일어나 고기가 먹음직스러운 선홍색으로 변한다. 오래된지 신선한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59장에 보게 되면 이제 뭐 5157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거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60장에 가면 261페이지에 최신 항생제도 소용없는 박테리아들. 이런 많은 것들이 첨가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뭐, 그 박테리아들이 살균도 안 되는 거죠. 항생제에도 저항성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262페이지에 보게 되면 힌티드 박사는 다음과 같은 명쾌한 결론을 내린다. 사망의 주된 이유가 음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구를 했대요. 6,300명이. 했더니 사망의 주된 이유가 음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육류 섭취가 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1970년대부터 쏟아져 나왔다. 순전히 과학적인 입장에서 쓴 이 연구 보고서들은 붉은 살코기를 정기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 발암 위험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육류업체가 공업화되면서 이 위험은 더욱 커져갔다. 그러니까 정말 자연산 고기들, 방목해서 키운 고기들은 이런 위험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고기들은 상당히 비싸고요.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기에서 풀냄새가 납니다. 그 맛없다고 느끼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 미국 가축의 80에서 90% 공장형 축사에서 자라는 가축들은 100%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는다.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면 생산업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호르몬제를 1회 주입하는 데 드는 가격이 1달러를 겨우 넘는 반면 고기를 팔아서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은 30에서 40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를 연간 수입으로 환산하면 5,420만 달러에 달한다. 자, 보세요. 성장 호르몬을 치기 때문에 빨리 성장을 합니다. 또 항생제, 사료에 항생제를 넣기 때문에 안 먹고 소나 돼지보다 닭보다 30%가 빨리 커요. 거기다 성장 호르몬까지 맞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료에서 흡수한 항생제, 또 이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있겠어요? 살 자체에 있는 거겠죠. 특히 지방에 많이 들어있어요. 마블링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의 기름에 주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됩니다. 그런 것들 많이 먹게 되면 불에 구웠을 때 이런 것들이 잘 녹고 우리 몸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여름에 뭐 많이 먹으면 많이만 안 먹더라도 뭐 잘 구워서 먹어야 된다. 뭐 아니면 설사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름철 되면 더더욱 항생제를 더 많이 넣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설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실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젊은 엄마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구독자 중에서. 성장 호르몬을 맞고 자란 소는 결국 99센트짜리 햄버거 패티가 되며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결장암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붉은 살코기를 먹은 여성은 결장암에 걸릴 확률이 250배나 더 많다. 일주일에 1인분만 먹어도 발병 확률이 30%가 더 높다. 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 육류에 들어있는 생소한 물질은 성장 호르몬뿐만이 아니다. 항생제 역시 양념처럼 들어있다.
유선염 같은 병을 막기 위해서든 성장 호르몬과 함께 사용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든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가축을 도축한다고 해서 이런 성분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식품을 통해 항생제를 흡수하면 인간은 당연히 항생제의 내성이 길러진다. 게다가 가축에 투여한 항생제 때문에 박테리아가 더욱 독해져 의료기관에서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 용량을 더 늘리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걸 우리 아이들이 먹고 내 가족이 먹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왜 내가 남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남들도 먹는데 뭐라고 먹은 그 안일함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그렇다고 채소도 안전하진 않아요. 안전하진 않지만 이런 동물성 특히 붉은 살코기들보다는 훨씬 더 채소가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 채식주의가 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런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먹되 조금 옛날에 우리 선조님들이 드시던 방식으로 저희 선조님들은 삼겹살 안 드셨습니다. 뭘 드셨느냐? 적 내지 수육이었습니다. 육류가 드시고 싶으시면 수육을 해서 물로 좀 빼내시고 그래서 조금 건강한 또 음식을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